안녕하세요. 쌤튜브 채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대청고등학교 김청한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저는 세 교시에 걸쳐서 학교에서 알려주지 않는 영어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1교시 관계대명사 시간입니다. 여러분, 선생님은 형이 한 명 있어요. 그리고 그 형은 지금 미술관에서 일하고 있어요. 미술관이 영어로 뭐죠? 네, Art Museum이죠. 그러면 우리 중학교 때 배운 관계대명사를 사용해서 나는 미술관에서 일하는 형이 한 명 있다. 이걸 한번 영작해 볼까요? I have a brother who works at an art museum. 맞나요? 네, 우리 수업에는 원어민 선생님이 한 분 계십니다. 선생님 성함은 크리스티나인데요. 원어민 선생님께 저의 형을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i, Christina. Well, hi. Please introduce yourself to our viewers. Hi, my name is Christina, and I'm from Vancouver, Canada. It's really nice to meet you, Christina. Oh, it's really nice to meet you too. By the way, I want to introduce my brother. He works at an art museum. So, I have a brother who works at an art museum. Okay, what about other brothers? No, I have only one brother. Oh, then you have to say, I have a brother who works at an art museum. Oh, thank you, Christina. You're welcome. 쌤튜브. 여러분 들으셨나요? I have a brother who works at an art museum. I have a brother who works at an art museum. 위아래 문장의 차이점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쉼표가 있느냐, 쉼표가 없느냐인데요. 의미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윗 문장은 미술관에 다니는 형이 있고 미술관에 다니지 않는 다른 형제도 있다는 말입니다. 뭐 경찰인 형도 있고 뭐 유도 선수인 형도 있고 유튜버인 형도 있고. 네, 반면에 아랫 문장은 형이 한 명밖에 없고 그 형 한 명이 미술관에 다닌다는 말입니다. 저는 형이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아래 문장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이게 형이 많으면 뭐 되게 든든할 수는 있겠죠. 그리고 여러 명이면 또 집에서 재밌는 일도 많이 있을 수 있겠는데 저는 형이 한 명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윗문장으로 잘못 말하게 되면은 가족 관계가 이제 괜히 복잡해지게 잘못 오해를 할 수가 있겠죠. 상대방이. 우리는 윗문장은 관계대명사의 한정적 용법, 아랫 문장은 관계대명사의 비한정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다음 그림을 한번 볼게요. 아래 그림을 보시면은 무대에 몇 명의 사람이 보이죠? 5명의 사람이 보이죠. I see 5 people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전부 무대 위에 있네요. They are on the stage. 이렇게 5명 전체를 묘사해 보고 싶을 때는 관계대명사 앞에 쉼표를 사용해서 비한정적 용법으로 표현을 합니다. I see 5 people who are on the stage.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런데 5사람 중에 2명이 팔을 들고 있죠, 이렇게? 그러면은 우리는 5명을 2명으로 한정시켜서 나타내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관계대명사의 한정적 용법을 사용합니다. I see 2 people raising their arms. 아시겠어요? 관계대명사의 한정적 용법은 대상이 한 가지가 넘게 있을 때 그 중에서 일부만 한정시켜서 표현하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한 번만 더 해볼까요? 네, 5명의 사람들이 있죠. There are 5 students. 5명은 모두 웃고 있습니다. They are smiling. 그러면은 한정적 용법하고 비한정적 용법하고 뭐를 사용하면 좋을까요? 네, 한정을 시키지 않기 때문에 비한정적 용법으로 There are 5 students who are smiling.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 한번 한정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치마를 입고 있는 학생은 2명이 있죠. 그러면 5명을 2명으로 한정시켜서 나타내야 합니다. There are 2 students
There are two students who are wearing scarves. 이렇게 두 명으로 한정시켜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손을 들고 있는 학생은 4명이기 때문에 There are four students who are raising their hands. 그리고 보시면 양말을 신지 않은 학생들이 이제 2명이 있습니다. 그럼 There are two students who don't wear their socks. 쌤튜브 관계대명사의 한정적 용법과 비한정적 용법 이해 가셨나요? 이 두 가지 용법은 발음이 살짝 다릅니다. 한정적 용법은 앞에서 쭉 이어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네, 아까 전에 봤던 문장인데요. I have a brother who works at an art museum. 이렇게 쭉 읽어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I have a brother who works at an art museum. 그런데 비한정적 용법은 쉼표 부분에서 잠시 쉬었다가 읽어주셔야 합니다. I have a brother who works at an art museum.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I have a brother who works at an art museum. 네,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다음 문장에는 쉼표가 2번 쓰이게 되었는데 이렇게 쉼표가 2번 쓰였을 경우에는 쉼표 하나에 한 번씩 총 2번 쉬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My sister who lives in Jeju is a teacher. 다시 한번 My sister who lives in Jeju is a teacher.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관계대명사를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유명사입니다. 고유명사가 관계대명사의 선행사로 쓰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관계대명사 비한정적 용법으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고유명사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정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요 예문에 아래에 있는 Christina who lives in Jeju is a police officer. 제주의 크리스티나는 제주에 사는데 경찰관이다. 이렇게 비한정적 용법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그 다음은 any와 every가 포함된 선행사입니다. 예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Any student who likes to read may go to library. 읽고 싶어 하는 모든 학생들은 도서관에 가도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모든 학생들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읽고 싶어 하는 학생들로 한정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관계대명사의 한정적 용법으로만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한정적 용법 Any student who likes to read may go to library 만 사용하셔야 합니다. 네, 그 다음은 관계대명사 that인데요. 관계대명사 that은 비한정적 용법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He has two sons who are doctors. 그는 2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 둘 다 의사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 이럴 때는 that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네. 다음은 겹치기입니다. 문장부터 보겠습니다. He has two sons who are doctors who are healthy. 그는 2명의 의사인 2명의 아들이 있고 그 2 아들은 또 건강하다. 이렇게 관계대명사가 2개가 겹쳐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한정적 용법으로만 사용하셔야 합니다. 네, 마지막은 문장 전체 수식입니다. Mike gave his friends a pencil which made us happy. 마이크는 그의 친구들에게 연필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에서는 그 선행사가 명사가 아니라 이제 앞에 나온 문장 전체가 되겠죠. 그 연필을 주었다는 그 사실. 이런 경우에는 앞에 선행사가 문장 전체인 경우에는 반드시 비한정적 용법으로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한정적 용법으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5가지 유의사항을 알아봤는데 이 유의사항을 잘 기억해 두었다가 한번 문제풀이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쌤튜브. 네, 이렇게 총 4문제가 있는데요. 1, 2, 3, 4번의 문장이 올바른 문장인지 올바르지 않은 문장인지를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영상을 멈췄다가 다시 재생을 하셔서 답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영상을 멈춰 주세요. 네, 문제 한번 잘 풀어 보셨나요? 네,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Mike, who is nurse, is good at Chinese. 네, 이 문장은 올바른 문장입니다. 네, 아까 얘기했듯이 고유명사가 선행사로 쓰였죠. 마이크라는 고유명사가 선행사로 쓰였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비한정적 용법으로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마이크는 간호사인데 중국어를 잘한다. 네, 2번. Everyone who loves Yumi will come to the party. 유미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이 파티에 올 것입니다. 네, 이것은 잘못된 문장이었습니다. everyone처럼 every가 들어가는 선행사가 쓰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한정적 용법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네, 3번. 예지 is a student who lives in 인천 who likes math. 예지는 학생인데 인천에 사는 학생이기도 하고 수학을 좋아하는 학생이기도 합니다. 네, 이 문장은 잘못된 문장이었습니다. 이렇게 관계대명사가 2개 연속으로 쓰여서 하나의 그 선행사를 꾸며주고 있을 경우에는 관계대명사 한정적 용법으로만 쓰일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 문장입니다. He just laughed, which made me angry. 그는 단지 웃었어요. 근데 그게 나를 막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선행사는 앞에 있는 문장 전체죠. 그가 그냥 웃기만 했다는 거.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한다 그랬죠? 네, 비한정적 용법으로만 관계대명사를 사용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러므로 이 문장은 잘못된 문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OXXX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크리스티나 선생님과 한 번 더 대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i, Christina. Hi. I have a brother who works at an art museum. Oh, I understand. You have one brother, and he works at an art museum. Thank you, Christina.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관계대명사의 한정적 용법은 대상이 2가지 이상이 있을 때 그 중에서 일부만 한정시켜서 표현하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반면에 관계대명사의 비한정적 용법은 대상을 한정시키지 않고 모두 표현하고 싶을 때 사용한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 학교에서 알려주지 않는 영어 2교시 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23 중등 쌤튜브 영어 1차 시 수업을 시작합니다.
왜 이 현재 분사, 과거 분사 이야기 들어보면은 잘 모르잖아요. 그죠? 현재 분사, 과거 분사. 굳이 선생님이 이렇게 어려운 문법을 선택한 이유는 모의고사랑 수능이랑 이런 데서 자주 출제가 되고, 그리고 독해하면서 우리가 지문에서 자주 만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요거를 선택을 했어요. 여러분들 요 분사 조금 지루할 수도 있겠지만 한번 들어보시면서 고민을 한번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첫 번째 여러분들 여기 동사 원형, 그다음에 현재형, 과거형, 미래형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바로 동사는 이렇게 동사 원형과 현재형과 과거형, 미래형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한번 비동사의 동사 원형 한번 볼까요? 동사 원형 하면은 우리가 원래 형태잖아요. 동사가 사용되는 그 원래 형태죠. 비동사는 우리가 be로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현재형이라고 있는데요. 비동사의 현재형 한번 볼까요? 비동사의 현재형은 am, are, is 이렇게 사용되고 있죠. 그래서 동사들은 이렇게 동사 원형 형태에서 현재형으로 인칭에 관계해서 am, is 이 친구는 아주 워낙 유명한 친구죠. 우리가 얘기 많이 하죠. 3인칭 단수 현재형일 때 이렇게 쓴다. 현재형이잖아요. 그죠? 이제 과거형 한번 볼까요? 동사는 이렇게 과거형이 또 있거든요. 네. 과거형 같은 경우는 was, 나, were 이렇게 우리가 쓰고 있죠. 그 다음에 이거 말고도 여기 미래형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조동사 위에다가 동사 원형을 우리가 사용합니다. 그죠? 이렇게 하면 미래형이라고 하죠. 미래형은 어떻게 써야 될까요? 미래형은 will be. have 동사의 동사 원형은 have. 현재형은 have와 그 다음에 has가 있죠. 3인칭 단수 현재형일 때 이렇게 사용하죠. 과거형은 우리 많이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예, had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요. 미래형은 여러분 아까 전에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조동사 will에다가 동사 원형을 사용하니까 will에다가 동사 원형 have 이렇게 변형이 되겠습니다. 뭐 다 아는 거 뭐하러 이렇게 설명하냐고 하실 텐데요. 지금은 이렇게 차근차근 기초 설명할 텐데요. 우리가 앞으로 지금 여름방학 때는 우리가 1차시, 2차시를 하는데 다음에 3차시, 4차시 때는 여기 지금 오늘 저와 이야기 나눈 부분을 조금 더 풍부하게 해서 좀 난이도 높은 어법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분사의 형태는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냐면 ing 형태와 ed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ing로 바꿔주게 되면은 능동의 의미를 가지고 ing를 의미를 가지게 하게 하며 또 ed 형태를 사용하면 수동의 의미를 갖고 형용사로서 사용이 된단 말이에요. 이 분사는 원래는 동사에서 동사 형태에서 ing 또는 ed 형태로 변환시켜서 그 의미를 뭐뭐 하고 있는, 뭐뭐 하는 이런 능동의 의미를 갖게 하거나 뭐뭐 하게 되는 이런 수동의 의미를 갖고 형용사로서 동사에서 형용사로 변형돼서 사용되고 있는 거죠. 형태를 바꿔서 꾸며주거나 명사 뒤에서 꾸며주기도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분사는 ing, ed 형태가 되어서 주격 보호가 되거나 목적격 보호 자리에 들어가서 형용사 역할을 해주기도 합니다. 분사는 이렇게 명사가 있으면 앞에서 형용사 이렇게 많이 꾸며주잖아요. 그죠? 형용사처럼 ing나 ed가 되어서 명사를 꾸며주기도 하고요. 또는 명사 뒤에서 ing나 ed 형태가 되어서 또 꾸며주기도 합니다. 뭐야? 어떤 때는 앞에서 꾸며주고 어떤 때는 뒤에서 꾸며주는 거야? 이유가 뭘까? 앞에서 꾸며주면은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뒤에 분사 다음에 많은 문구가 붙게 되면 즉 분사가 길어지면 뒤에서 꾸며주게 됩니다. ing, ed 분사 형태는 원래 동사에서 형태를 바꿔서 형용사로서 사용되는데 명사를 꾸며주거나 길면은 뒤에서 보호로 사용되는데 주격 보호나 목적격 보호 자리에 문장 형식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그 자리에 ing, ed가 형용사로서 역할을 보호 자리에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좀 정리해보면, 그래서 분사는 동사일까? 형용사일까? 분사는 형용사다. 동사들은 아까 전에 썼던 비동사, 해부동사 예를 들었듯이 동사 원형, 현재형, 과거형, 미래형 문장에서 사용되는 동사들인 반면 그 동사를 ing나 ed 형태의 능수동의 의미로 바꾸어서 명사를 수식하거나 보호를 사용하는 자리로 갔을 때 형용사가 되어서 명사를 앞에서, 명사를 뒤에서 또는 주격보호, 목적격 보호 자리에 들어가 버린 형용사, 원래는 동사였죠? 이렇게 이렇게 변신한 녀석, 분리되어져서 형용사로 분리되어서 형용사로 바뀐 녀석을 participle, 분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2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2장. 이거는 분사이지만 우리가 지금 분사를 설명한다고 해서 이미 제목을 시작했지만 동사를 아까 전에 동사를 ing 형태나 ed 형태로 바꾼 분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은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ing를 가지고 지금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ing 형태로 사용되는 요 형태인데, 그러면 동사에서 ing로 변형시켰다면 우린 일단 처음에 무엇을 고민할 수 있을까요? 분사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ing가 분사여야 되는데 능동의 개념까지 갖고 있는, 아는 대로 다 얘기해 볼까요? 명사도 수식해 줘야 되고 또는 보로 사용되겠죠. 이러면 분사입니다만 오늘은 마찬가지로 동사가 ing가 됐는데 이 동사가 명사가 될 수 있다고? 글쎄요. 보통 우리 동사만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기억나시죠? 동사 원형, 현재형, 과거형, 미래형 이렇게 됐죠? 해부동사 한번 연습해 볼까요? 해부동사 동사 원형은 have. 해부동사의 현재형은 두 가지 있었죠? have. 3인칭 단수의 현재형일 때 has. 과거형일 때는 had. 미래형일 때는 will have. 이런 형태죠. 이런 게 바로 동사인데 오늘 ing 형태를 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분사냐? 그게 아니고 ing 형태가 분사라고 알고 있었지만 이 ing가
어떻게 됐냐면 주어가 되거나 목적어가 되거나 보어가 돼버리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기합니다. 이게 어떻게 될까요? 이게 가능한가요? 그래서 우리가 ing를 영어 문장에서 보게 되면 혼란스러운 게 그겁니다. 분명히 동사에서 ing로 변했는데 분사라고 알고 있어서 해석을 하려고 하는데 형용사로서 명사를 꾸며주고 보어로 사용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이 친구가 그거랑 전혀 상관없이 주어 자리에, 목적어 자리에, 보어 자리에 뭐뭐 하는 이런 형태가 아니고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해석이 되면서 주어니까 뭐뭐 하는 것은, 목적어니까 뭐뭐 하는 것을, 보어니까 뭐뭐 하는 것이디 다까지 주로 이제 보어는 비동사들과 많이 만나게 되니까 뭐뭐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어로 사용되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들? 이거를 동명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이쪽에 있는 친구들 동사와는 성격이 다르죠. 또 이 친구는 조심해야 될 게 우리가 아까 전에 처음 얘기했던 원래 동사에서 ing로 변해서 형용사 역할하던 분사와는 또 성격이 다른 형태로서 동명사라고 사용되고 있습니다. 시작은 분사로 시작했지만 그렇죠. 동사 원형과 현재형, 과거형, 미래형, 비동사 예시와 해부동사를 예를 들어서 동사가 어떤 것이다 기본 개념을 우리가 설명해 봤고요. 제가 설명해 드렸고요. 이 동사가 ing와 ed 형태로 변했을 때 형용사로서 명사를 수식하거나 보호 자리에 들어간다 라고 했는데 이거 일이 점점 커집니다, 여러분. 그죠? 동사 변형을 시킨 ing가 분사가 아니라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 자리에 들어가는 동명사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늘 챕터 2장에서는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바로 아까 전에 동사인가 형용사인가 형용사였던 ing, ed를 설명해 드렸고요. 동사인가 명사인가 확인해 보니까 명사 역할을 해주는 동작의 의미까지 가져간 동명사를 오늘 설명해 드렸습니다. 분사가 되어서 형용사가 되는 요런 분사를 우리가 봤었는데 여기 있네요. ing와 ed가 들어와 있는데 얘네들이 단독적으로 형용사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앞에 비동사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얘네는 뭐지? 얘네는 형용사 ing, ed 형태들 앞에 비동사가 있네. 이건 뭘까요? 어떡하죠 이거, 그죠? 비동사와 ing, 비동사와 ed 여러분 다 알고 계시겠죠? 이제 얘네들은 동사로서 다시 자리를 찾아갔습니다. 형용사로 갔었던 친구들이 누구랑 만났습니까? 비동사와 만났네요. 진행형이라는 것은 뭐뭐 하는 중이다 라는 이렇게 의미를 가져야 되겠죠. 그러면 현재 진행형은 어떨까요? am, is 다음에 ing가 되면 말 그냥 됐는데요, 여러분들. 현재 진행형. 현재 진행형 됐네요. 그럼 과거형들과 만나게 된다면 과거 진행형 was or ing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미래형 will be 다음에 ing가 되면 미래 진행형. 참 동사가 그냥 동사 자리에서 사용되지 않고 ing, ed로 변형돼서 분사 형용사가 되기도 하지만
아까 전에 2장에선 명사도 되지만 거기다가 다시 비동사를 만나서 ing 같은 경우는 뭐가 돼요? 현재 진행, 과거 진행, 미래 진행, am, is ing, was, were ing, will be ing가 이렇게 되네요. 비동사 여기 친구들이 있죠? 현재형 비동사, 과거형 비동사, 미래형 비동사를 마주하게 된 일일은 바로 어떤 형태가 됩니까? 다 알고 계시죠? 수동태 동사가 되겠습니다. 가르치다 라는 능동 동사가 있습니다.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가르치다. 그러면은 수동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배우다가 되겠습니다. 능동의 입장에서는 주다라는 뜻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수동의 입장에서는 받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분사를 설명하면서 동사가 이렇게 ing, ed로 변했을 때처럼 이 변했던 ed 형태들을 가져다가 have 동사만 만나면 얘도 동사가 되겠지요. 이걸 어떤 동사라고 하냐면 완료형 동사라고 합니다. 이건 한번 예시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볼게요. I have lived in this city since childhood. 어린 시절 이후로 여기서 살았어요. 여기는 과거에 살았고 과거를 설명해 줍니다. 두 번째 문장 볼까요? I have visited this place once before. 예전에 내가 여기 한번 왔었어. 과거에 그런 적이 있는데 이런 표현이죠. 과거 시제라는 게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일을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4장에서 이 have 동사와 ed를 굳이 설명하는 이유는 다음에 이렇게 have 동사 플러스 ed 형태가 가정법이나 투부정사나 분사구문에서 시제의 변형이 일어날 때 어떻게 사용되는지 말씀드리려고 먼저 오늘 1차 시에서 말씀드립니다만, 자, 세 번째 문장 볼게요. Nate had just finished his homework. Nate는 just 방금 막 숙제 마쳤어. 과거 하던 거. Emily has gone to Italy with her husband. 남편과 이탈리아로 떠났어요. 갔어요. 가버렸어요. 이제 못 보겠네요. 그죠? have 동사에다가 과거 의미를 집어넣는데 약간의 여러 가지 조금의 어떤 미묘한 해석의 차이를 가지고 있지만 굳이 설명을 안 드립니다만 이렇게 have 동사 플러스 ed를 쓰면 과거의 의미를, 과거에 있었던 일을 이렇게 언급해주는 형태로 쓰고 있는 현재 완료형 동사. 이걸 한번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처음부터 말했던 분사에서 변형된 ing, ed가 다양한 형용사나 명사 또는 동사로서 사용되는 경우를 한꺼번에 다 전체적으로 설명해 드렸습니다. 한번 요거 정리하고서 다음 두 번째 시간에는 엑서사이즈 시간으로 한번 가져볼 예정인데요. 아쉽게도 예시 문장을 많이 못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다음 2차 시에는 예시 문장을 가지고 직접 문제도 풀어보고 해석도 같이 한번 해보면서 개념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금방 가볍게 정리해보고 끝내볼까요? 분사 형태의 활용은 형용사, 명사, 동명사, 동사로서 이렇게 분사 형태를 활용했습니다. ing, 뭡니까? 형용사로서 명사 수식, 보어 자리에 들어갔고 이 ing는 그 자체가 주어 목적어 보어로서 명사, 동명사 사용됐고 비동사와 만난 ing, ed, 진행형과 수동태 동사로 사용됐고 have 동사 플러스 ed 또는 has 동사 플러스 ed 현재 완료 형태의 동사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분사는 여러분 동사입니까? 분사는 동사예요. 분사는 형용사로서 명사 수식, 명사 뒤에서 수식, 주격보, 목적격 보다라는 거 이제 여러분들
헷갈리지 않으시겠죠? 예, 이제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분사를 형태 ing 형태들 ing 형태를 동사로 다시 동사로 돌리는 방법은 이런 변형 형태들 비동사와 만났을 때 진행형과 수동태 동사, have 동사와 만났을 때 완료형 동사가 된다는 거 6장에서 정리했습니다. 마무리할까요? 잡았죠 요놈. 예, 분사 이제 여러분들 다른 친구들과 비교해서 여러분들 해봤기 때문에 이제 분사가 뭔지 이제 친구들과 선생님에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설명할 수 있겠죠. 예, 여러분 이제 분사 이제 여러분들 분사는 형용사다. 네, 동사에서 변형됐지만 형용사다 라는 걸 여러분 알 수 있었을 겁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연습 문제로 직접 찾아뵙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분사를 우리가 1차 시 때 연습을 했는데 2차 시에서는 이제 연습 문제를 풀면서 분사에서 사용됐던 그 형태들을 예시 문장처럼 활용하면서 한번 연습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소위 아까 우리 1차 시에서 얘기했던 ing 형태와 ed 형태, 현재 분사 ing, 과거 분사 ed 형태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ed 형태는 규칙 변화 형태에서 이제 과거 분사 형태지만 불규칙에서는 ed 형태로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불규칙 변화하는 과거 분사 형태는 좀 많이 좀 공부를 좀 하셨으면 단어를 많이 익히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어서 이제 여러분들 1차 시대 배웠던 것을 반복하면서 내용을 반복하면서 연습 문제로 지문과 연습 문제를 같이 익혀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연습 한번 해보시면서 조금 더 이 분사 형태 즉 ing, ed에서 또 변형돼서 이것마저도 또 변형시킨 비동사와 have 동사와 연결된 진행형과 수동태 현재 완료를 한번 익혀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볼까요? 그러면요. 자, 여러분들 저번에 기억나시죠? 분사는 동사냐 형용사냐? 분사는 형용사였습니다. 바로 형용사로서 어떻게 역할을 수행합니까? 명사를 수식하거나 보어를 사용했었고요. 앞에서 꾸며주거나 길어질 때는 뒤에서 꾸며준다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형태로요? ing 형태로 또는 ed 형태로서 사용된다고 얘기했었고요. 주격보, 목적격보 자리에도 충분히 ing, ed 형태가 그 자리에 들어가서 형용사 역할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이게 다 형용사 역할을 해줄 때 우리가 형용사 하면은 형용사는 뭐다? 수식이다, 보어다 이런 얘기 많이 했었던 부분이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직접 실전 문제 엑서사이즈로 들어가면서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챕터 1 형용사로 사용되는 분사 지금부터 ing, ed 형태를 골라봐야 되는데요. 예, 능동과 수동 형태를 골고루 골라보려고 했는데 어떻게 예, 이렇게 보니까 예, 너무 일방적으로 수동 형태들이 다 보이네요. 자, 첫 번째 문장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Number 1. She tried to open the locked냐, locking이냐 두 가지 ing냐, ed냐를 골라보는 건데요.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 명사를 수식해 준다라고 했습니다. 둘 중에 뭐가 어울릴까요? 우리가 문을 잠갔지만 문은 어떻게 됩니까? 잠겨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she tried to open the locked door 해가지고 locked door 그래서 ed 형태, 수동의 의미를 가진 locked를 써줘야 되겠습니다. 이거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이고 이게 수정하겠습니다. locked 예, 이렇게 됐습니다.
다음 두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This is a photo. 자, took냐, taken이냐, on my trip to Spain. 이건 내가 스페인에서 찍은 사진이야. 사진은 우리가 찍었지만 사진의 입장에서는 this is a photo. 얘는 taken 이렇게 사용돼야 되겠죠. 우리가 명사로 수식할 때 앞에서 대부분 꾸며주지만 이렇게 take on my trip to Spain 길어지면은 뒤에서 꾸며준다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네, 겸사겸사 이것도 확인이 됩니다. Number 3, he looks interested. interesting 둘 중에 하나 써줘야 되겠습니다. While watching an interesting game. 자, 게임이 어떤 게임이었냐면요. interesting한 게임이었습니다. 정말 흥미진진한 경기를 보면서 그는 어떻게 보였습니까? 어떻게 보입니까? 매우 재밌어 하는 것 같구나. 오늘 여러분들 보어로 사용되는 경우가 되겠네요. 이렇게 명사 수식 앞에서 뒤에서 꾸며주는 거 말고도 주어 다음에 주어가 어떤 상태구나 정말 흥미롭고 재밌게 보고 있어. 그 사람의 감정을 나타내면서 그 사람의 심경을 나타내는 interested라는 ed 형태, 수동의 개념의 감정을 나타내는 ed 형태를 써줘야 되겠습니다. He looks interested. 그래서 그는 while watching 이번에는 아까 전에 interested 보어로서 사용되지만 요거는 좀 어떤 것 쪽인가요? 저기서 사용됐던 1번에서 얘기했던 앞에서 꾸며주는 혼자 interesting game 이렇게 요거는 수식으로 사용되는 ing가 됐네요. 자, 이 사물이 어떻다라고 표현할 때는 이렇게 ing로 표현해 주면 되겠고 그걸로 인해서 감정이 유발될 때는 생겨날 때는 interested in ed 형태를 사용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 수능에서도 많이 그냥 기본적으로 많이 나오는 형태죠. Number 4, visitors must have their parking tickets. 그 다음에 stamped, stamping 둘 중에 무엇을 써야 될까요? 네, 그들은 파킹 티켓을 찍었겠지만 그 보어, 어떤 보어냐면은 둘 다 보어긴 보어인데 여기는 주격 보어고 여기는 목적격 보어가 되겠네요. 자, 목적격 보어로서 어떤 티켓이냐면은 도장이 찍혀져야 되니까 수동의 의미를 가진 stamped. ing 쓰지 않고 ed 사용했습니다. 이게 바로 이렇게 ing, ed 분사가 형용사로서 명사를 수식하거나 앞에서 뒤에서 주격 보어로 사용되거나 목적격 보어로 사용되는 ing, ed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네, 챕터 넘버 1은 이렇게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네, 뒤쪽에 한 번 더 정리할 거니까 다음 저번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두 번째는 어떤 내용을 했었죠? 그렇습니다. ing, ed인데 얘 대체 뭐야? 저쪽에서 분사할 때는 동사가 아니었고 형용사였는데 이번에는 동사가 되는 건가? 아닙니다. 그죠? 우리는 1차 시에서 연습을 했었죠? 바로 명사가 되는 친구,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가 되는 ing지만 동사에서 변형되어서 ing를 쓰는 능동의 ing를 써서 명사 수식과 주어나 목적격 보어에 사용되는 ing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주어 목적어 보어로 사용된 명사더라. exercise. 오늘 2차 시가 exercise잖아요. 한번 직접 한번 골라볼까요? 자, sit냐 sitting이냐? on the grass is not permitted. 잔디 위에 앉으면 안 돼. is not permitted. 보니까 뭐 하는 건 잔디 위에 앉아 있는 것은 주어로서 사용되는 ing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동명사라고 하죠. sitting. 우리 여기서 살짝 ed 형태가 사용되어 있는데요. 원래 동사냐? 아니, 형용사냐?
꾸며주거나 보어로 사용되는데 그것도 아니. 얘는 대체 누구랑 만났을까요? 우리 저기 뒤쪽 챕터 3에서 만나야 할 친구들이네요. 비동사와 ed가 만나. 요거는 뭐가 됩니까? 수동태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죠? 요건 수동태 동사가 됐죠. 지금 우리가 이야기할 이 ing는 뭡니까? 동명사가 되겠습니다. 구별이 되죠? 이렇게 동사들은 기본적으로 주어가 있고 동사가 있는 상황에서 주어 자리에 있는 ing, 동사인데 비동사만 만난 ed, 수동태 동사 이렇게 따로 나누어져서 사용되는구나. 그래요. 우리가 1차 시에서 얘기했던 바로 동사에서 ing, 이들이 변형된 분사가 이렇게 또다시 비동사와 만나 동사가 아니라 그냥 또 수동태 동사라는 형태로 변형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챕터 3에서는 이제 비동사와 ed 형태, 비동사와 ing 형태가 나올 것 같지 않습니까? 진행 형태들이요. 그때 보기로 하시고요. Number 2. My lifetime goal is write냐, writing이냐. 미스터리 나블이다. 내 인생의 목표가 미스터리 소설을 목적어네요. 이거를 3형식 됐네요. 를 쓰는 것이다. 여기 동사 있고요. 여기 주어 있네요. 오늘 뭐 하는 것이다? 이거를 쓰는 것이다. writing의 목적어가 되어버렸군요. 그리고 얘는 주격 보어. 주어로 사용되고 보어로 사용됐네요. 보어로 사용되는 동명사 writing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됐죠? Number 3. I'm interested in invest냐, investing이냐. 골라야 되겠고요. My money in your company. 당신네 회사에 내 돈을 뭐 하는 것에 관심 있어? 뭐뭐 하는 것에 관심 있어? 어디에 관심 있어? 어디에 관심 있니? 목적어. 주어, 목적어, 보어로 사용된 ing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ing나 오늘 뭐 ed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ing 형태들, ed는 아니죠. 동명사에서 이제 ing만 얘기하고 있었죠. 동사에서 나와 있는 ing 분사일까? 분사였니? 아니었죠. 동명사로서 이렇게 사용되는 동명사 설명해 보았습니다. 괜찮습니까? 다음 챕터 3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3 보겠습니다. 자, 비동사 ing, 비동사 ed 요거죠. 요거 기억나시죠? 1차 시에 때 얘기했던 부분이죠. ing와 ed가 분사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동사, 특히 어떤 동사, 비동사와 만나서 진행형 동사가 되기도 하고 수동태 동사가 되기도 하더라. 이 친구들은 그냥 동사가 돼버렸습니다. 동사가 돼버렸어요. 진행형은 비동사가 동사니까, 동사는 여러분 우리 동사에 대해서 1차 시에서 얘기했었죠. 동사 원형이 되니, 현재형이 되니, 과거형도 있니, 미래형도 있네. will이 같이 합쳐져서요. 동사 원형 돼서요. 뭐 이런 형태들. 이런 다양한 동사로서 사용되는 비동사와 만난 이 ing는 진행형 동사가 돼서 현재 진행, 과거 진행, 미래 진행형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비동사도 마찬가지로 현재, 과거, 미래 형태로 되면서 수동태, 뭐 현재 수동, 과거 수동, 미래 수동 형태, 이런 형태의 동사로 사용된다는 거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같이 비슷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동사가 ing를 데려가면 이렇게 독특하게도 ing는 진행형, ed는 수동태 동사가 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exercise 한번 보겠습니다. 진행형 동사에서 한번 볼까요? 자, ing 형태들이 되겠네요. 오늘은 진행형만 보고 있는데요. 예, 수동형 동사는 예, 생략했습니다. 넘버 1 볼까요? He blank a mystery novel now. 자, 진행형으로 한번 써보자 라고 했습니다. now에서 여러분 힌트를 얻으셨죠? 현재 진행이 되겠네요. 자, he에 맞는, he, 3인칭 단수에 맞는 비동사 뭐였었죠? am, are, is 중에서 당연히 is 써줘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ing 형태 해줘야 되겠죠? He is reading a mystery novel now. 되네요. 그는 지금 미스테리 소설책을 읽고 있는 중이야. 뭐뭐 하는 중이야. 현재 진행형이 되겠습니다. 동사가 됐죠? 우리 진행형 동사 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라는 걸로 체크가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여러분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까? I blank you in front of the mall at 8 p.m. tonight. 오늘 8시에 몰 앞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기다리고 있을게. 미래 진행형으로 써볼까요? 미래를 쓰려면 조동사 일단 will이 필요하죠. 미래 시제 만들려면 동사 원형 필요하죠. 비동사랑 ing가 만나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비동사 동사 원형은 여러분 미래는 will 플러스 동사 원형이라고 말씀드렸죠. ing는 혼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죠? 오늘 동사 부분이 없습니다. 이게 다 동사예요. 그죠? 동사 역할을 해주려면 비동사와 동사와 P 들어가죠. will be 미래형 됐고요. ing 형태 waiting for. 됐네요. I will be waiting for you. 기다리고 있을게요. 기다리고 있는 중일 거예요. 괜찮습니까? 다음 넘버 3 보겠습니다. Mary blank her mother on a phone when I came in. 내가 왔을 때 과거 시제네요. 내가 왔을 때 메어리는 어머니와 전화통화 중이었다. 자, 과거 진행형 동사로 만들어 보자는 거네요. 자, 비동사는 was나 were가 있었습니다. 단수형이니까 was 써줘야 되겠고요. 그렇죠? 비동사의 과거 시제 사용해주고 ing 형태 들어가줘야 되겠죠? talking 되겠네요. was talking 되겠습니다. 자, 사실은 뭐 시제를 설명하려는 게 아니라 비교하면서 분사를 비교하면서 겸사겸사 다른 형태들의 동사까지 익혀보자는 취지로 지금 해보고 있습니다. 넘버 4 3 days from now. 지금부터 3일 동안 지금부터 3일 동안 나는 맑은 날씨 태양 속에서 내 휴가를 보낼 거야. 보내고 있을 거야. 즐기고 있을 거야. 진행 형태 가지고 되겠네요. 지금부터 앞으로 3일 will 미래는 동사 원형, will 동사 원형 형태여야 되겠죠? 자, 이거를 그대로 지켜주면서 여기 동사가 없습니다. enjoy 그냥 쓰기보다 오늘 진행형 동사 하고 있기 때문에 will enjoy라기보다 will be enjoying 이렇게 됐네요. 자, 이래서 비동사랑 ing가 만나면 진행형 동사가 된다. 비동사랑 또 ed가 만나면 뭐가 된다? 수동태 동사가 된다는 것도 여러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자, 챕터 4. 여기서는 have 동사와 ed가 됐을 때 어떻게 되는가? 기억나시죠? I have lived in this city since childhood. 1차 시대 했었죠? 살았었어. 과거에 내 여기 살았지. I have visited this place once before. 예전에 왔었어. Ned has just finished his homework. 숙제 마쳤어. 과거에
이제 시작했어. 마쳤어. 이제 마쳤네. Number 4. Emily has gone to Italy with her husband. 떠나버렸어. 이렇게 have 동사 플러스 ed가 만나면 보통 동사에서 ing나 ed일 때 ed 형태는 형용사로 사용되는 분사지만 오늘 ed가 누구랑 만나요? have랑 만나면 완료형 동사가 되더라. 자, 완료형 동사 한번 지금서부터 직접 넘버 4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료죠. I blank cat since I was young. 어려서부터 어릴 때 이후로 고양이 좋아했어. 어릴 때도 고양이 좋아했네요. I have liked. liked. 이렇게 됐네. I have liked cats since I was young. 현재 완료됐네요. 그죠? 다음 볼까요? Sarah blank the copying machine before. 예전에 카핑 머신을 해본 적이 없어. 사용해 본 적이 없어. Sarah has. 예, 현재는 have나 has 둘 중에 하나 사용해 주는데요. 자, 그녀는 has never used the copying machine before.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다음 넘버 3. The government blank a new labor law. 새로운 노동 법안을 어떻게 했다? 통과시켰어. 이제 통과시켰어. 방금 막 통과시켰나? just라는 단어라는 뭐 여기 주어지지 않았는데요. 자, 현재 완료 그냥 쓰죠. has passed. 됐네요. Number 4. Charles blank school. So I don't see him anymore. 이제는 현재, 이제는 그를 더 이상 볼 수가 없어. Not anymore. 더 이상 그를 볼 수가 없습니다. 찰스가 뭐 해버렸습니까? 떠나버렸습니다. 과거에 떠나버렸습니다. Charles has left.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완료형 동사까지 연습 문제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분사의 형태들이 이렇게 ing나 ed로서 형용사로도 쓰이고, 비동사와 만나서 진행형도 되고, 그 다음에 have 동사와 만나서 이렇게 완료형도 쓰이고, 그 다음에 저기 처음에 두 번째 챕터 2에서 얘기했던 ing 형태로서 형용사, 명사 수식이나 보어 있는 게 아니라 주어, 목적어, 보호자에 들어간 ing 형태, 동명사도 까지도 우리가 구별해서 여러분 분사를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챕터 넘버 4까지 했고요. 저번에 했던 거 조금만 좀 정리하면서 마무리 질까 하는데요. 다시 한번 보시면 분사 형태를 어떻게 활용하는가? 분사 형태 ing, ed 형태는 그대로 순전히 우리가 형용사로서 많이 사용하지요. 그러나 이런 형태가 주어, 동사, 목적어 자리에 갔을 때 동명사로서 사용되더라. 이런 ing, ed 형태들을 어떻게 우리가 비동사와 만나게 되면 진행형 동사, 수동형 동사, have와 만나면 또는 has와 만나면 완료, 즉 현재 완료 형태의 동사로 사용되더라. 몰라, 분사는 우리가 1번만 보통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선생님과 여러분 지금 1차 시와 2차 시를 걸쳐서 구별되는 ing 형태 동명사로서 사용되는 친구가 있구나. 분사, 그렇죠. 동사로 비동사와 ing, ed가 have 동사와 만난 ing, ed가 동사잖아요. 동사죠. 동사로 사용되는 게 있다. 자, 구별할 수 있으시죠?
That's right. 자,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분사는 동사냐? 1차 시대 기억나시죠? 형용사다. 혼자로 앞에서 수식 길어지면 뒤에서 수식. 아까 전에 예시 봤습니다. 주격 보호로서 목적격 보호로서 사용되는 경우. 자, 이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perfectly 하게 이제 여러분들 잡았다 요놈 분사 꼭 여러분 이해 다 마쳤기를 기대하며 다음에는 조금 더 여러분들 연습해서 좀 더 복습해 보시고 학교에서 배운 거 그 다음에 학원이나 여러분이 더 많이 접하고 있는 영어 지문 속에서 예전에 배웠던 거 한번 비교해 보시면서 찾아보시면서 직접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에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